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동영상 강의입니다. 지금쯤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을 하는데 좀 익숙해지셨는지요?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화면에 글자로 출력하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파이썬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는, 즉 입력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도 지난 시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2 과목의 첫 주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서 프로그래밍 실습 환경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파이썬이 실제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래밍 연습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실습 문제의 풀이, 확인, 제출 등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이번 주에 2번의 동영상 강의랑 1번의 실습을 통해서 동네 곳곳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 곳이 어디 있는지 알아두고 다음 주부터는 이런 물건들을 사다가 살림을 해야 한다고나 할까요? 특히 오늘 살펴볼 입력 기능을 적용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주어질 실습 문제들은 미리 정해진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 입력을 이용해 뭔가 파이썬에 의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름 에듀에서는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의도된 정답을 출력했는지를 판단하여 그 결과로 여러분이 실습 과제를 올바르게 완수했는지를 채점합니다. 따라서 그 준비를 해두는 것은 한 학기 동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하는 사용자 입력의 처리입니다. 컴퓨터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력이라 함은 외부 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컴퓨터 바깥의 세상으로부터 컴퓨터 또는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일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 중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출력 기능이 담당하는 일이고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컴퓨터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입력 기능이 담당하는 일입니다. 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컴퓨터는 어쩌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입력 기능 없이는 컴퓨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여기 사진으로 보인 것들이 대표적인 입력 장치들의 예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키보드는 사람이 글자를 손으로 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요. 마우스는 바닥에 대고 움직임으로써 그 움직임을 컴퓨터에게 데이터로 입력합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 신호화한 뒤에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어 컴퓨터에게 입력할 것이고 스캐너는 사진이나 문서 같은 것들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 입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입력 장치는 키보드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쉬우니까요. 파이썬에서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input 함수가 이용됩니다. 지난 시간에 print의 경우에는 등장했던 함수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아직까지도 함수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input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문자열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여기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것은 사용자에 의하여 입력된 문자열을 대입할 변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바 print 함수가 실행되면 무엇인가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처럼 이번에는 input 함수가 실행되면 그 시점에 사용자에게서 키보드 입력으로 문자열을 받아서 네모로 표시된 즉 등호의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입합니다. 이때 파이썬은 사용자가 문자열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칠 때까지는 프로그램의 그 다음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사용자에게 나는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커서라고 부르는 네모가 깜빡이게 됩니다. 그런데 네모만 깜빡여서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어쩌라는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므로 여기에 녹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 즉 input 함수의 괄호 안에는 그때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문자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를 통하여 프로그램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input 함수의 괄호 안에는 입력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열을 담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입력하세요의 요 뒤에는 빈 칸을 하나 넣어 두었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가 키보드를 두드려 문자열을 입력할 때 이 요자와 붙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input 함수의 실행 결과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에 의하여 주어지는 문자열은 user string이라는 변수에 담기로 했기 때문에
인풋의 왼쪽에 등호를 주고 그 등호보다도 더 왼쪽에는 user string이라는 변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문장이 실행되고 나면 user string이라는 변수에는 사용자 입력에 의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게 되는데 이걸 확인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print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 user string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해보았습니다. print 함수의 괄호 안에는 뭔가 문자열과 변수 이름이 더하기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늘 강의 내용에서 배울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는 표현식은 그 두 문자열이 연달아 붙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라는 정도로 생각합시다. 따라서 그 결과로 나타난 출력은 여기 검은 바탕에 그려진 그림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오른쪽에 있는 코드 입력창에 코드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지정한 입력하세요 라는 내용이 화면에 나타난 뒤에 하얀 네모 하나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커서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커서는 컴퓨터가 사람의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입니다. 게다가 입력하세요 라고까지 쓰여 있으니까 뭔가 입력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기네요. 지금은 input 함수가 실행 중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잠깐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면서 프로그램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당연히 아직 print 함수가 있는 곳까지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심지어는 input 함수의 실행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user string 변수의 내용이 대입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뭔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출력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이번에는 한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 해주마 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이 글씨들이 깨져 보입니다. 게다가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도 뭔가 에러입니다. 한글을 다루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이 아니므로 아직까지는 사용자 입력으로 한글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합시다. 혹시라도 한글 입력을 시도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아직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확인삼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 중에 키보드 입력을 받는 대표적인 예로는 로그인 창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구름 에듀의 국민대학교 채널 로그인 창이고 오른쪽은 국민대학교 웹메일 로그인 창입니다. 각각 아이디 또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키보드 입력으로부터 받아서 이 조합이 유효한지를 검사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과는 모양새가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밀번호 로그인 시스템의 안쪽은 뭔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는 있을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리 코드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 코드를 지금 단계에서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번 행의 인풋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사용자가 비밀번호로 입력한 문자열은 user input이라는 변수에 대입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용자 입력이 이미 프로그램 내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라는 문자열과 같은 경우, 즉 올바른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에는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맞지 않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입니다. 예상한 바와 같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고 프로그램 실행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맞는 비밀번호인 1234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로 환영합니다가 출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를 하는 간단한 예제로서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비밀번호 시스템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실제 로그인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이처럼 프로그램 코드에 직접 적어두지 않습니다. 어딘가 좀 더 안전한 장소에 저장해 두겠죠. 둘째, 보통은 비밀번호를 키보드로 입력할 때는 그 내용이 화면에 보이지 않고 글자 수만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뭔가 다른 모양을 표시하는 데 비해서 우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키보드에 두드린 글자들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차이는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이처럼 그냥 표현되지 않고 뭔가 암호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다른 형태로 만들어 저장하고 비교합니다. 반면 우리는 그냥 1234라는 문자열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도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그것을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구조는 로그인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문자열을 비교하고 서로 다른 처리를 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프로그램이 받아들이고 이 데이터를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컴퓨터가, 즉 파이썬 프로그램이 뭔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매우 간단하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즉 프로그램의 흐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위 설계라고 부르는데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복잡해질수록 이 설계 과정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보았던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우리가 따를 순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의 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으로 받습니다. 둘째, 또 하나의 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으로 받습니다. 셋째, 그리고 나서 그 두 수의 합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매우 간단한 구조라서 설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적어두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데이터는 문자열입니다. 그런데 합을 구하려면 이 문자열을 수로 바꾸어야 합니다.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자열과 수치 사이의 변환에 대해서 배우려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시간에 다루게 될 연습 문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습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부분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4번 행에서 첫 번째 수를 입력으로 받고 5번 행에서는 두 번째 수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잠깐, 보다 정확히 말하면 수를 입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수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7번 행이 이 두 수의 합을 구하는 문장인데 아까 입력으로 받은 A와 B의 문자열을 합의 계산에 이용하기 위해서 수로, 보다 자세하게는 정수로 변환하기 위하여 int라고 쓰고 괄호 안에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인티저를 줄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A라는 문자열을 파이썬이 정수로 변환합니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로 변환된 두 수의 합을 계산하여 C라는 변수에 대입했습니다. 9번 행에서 print 함수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데 여기서는 합을 계산한 결과를 담고 있는 C 변수를 str, 스트링을 줄인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시 문자열로 변환한 뒤에 출력합니다. 앞에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이렇게 더하기 기호를 이용하여 연결하면 두 문자열이 나란히 이어진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봤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은 문자열에 대한 이후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지금은 이해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9와 7을) 입력했더니 그 결과로 9와 7의 합인 16이 계산되어 출력을 얻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므로 별로 감동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 예제를 통해서 사용자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한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어쩌면 수로 바꿀 수 없는 글자들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행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뭔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ABC라는 문자열을 int에 의해서 정수로 변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쓰이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것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 라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실습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연습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과목 전체의 평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습 과제에 관련한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듣고 연습 문제의 답을 제출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는 여러분에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력으로 주어진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고 하겠죠. 문제에는 여러분이 제출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입력과 출력의 쌍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테스트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 정답은 여러분에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GroupEdu는 프로그램에 이 입력 값들을 자동으로 주고 그 결과를 받아 정답과 비교합니다. 정답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연습 문제의 답을 제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이와 비슷한 모습의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서 입출력에 해당하는 input과 print 정도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작성해야 하는 코드도 일부 힌트로 주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두 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인데 A와 B의 합을 C에 담도록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해야 할 부분에는 코드를 채우세요 라고 쓰인 글씨가 깜빡이면서 우리에게 뭔가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써놓도록 안내하고 있네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두 수의 합을 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게 한 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부분의 연습 문제들은 이처럼 아주 쉬운 것들로 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꼭 여기 보인 것처럼 한 줄만 코드를 채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행을 눌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3과 8을) 입력하니 11이 출력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우리가 두 수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잘 작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답으로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실행을 누를 때와는 달리 제출을 누르면 GroupEdu는 인풋에 의하여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자동으로 미리 정해진 입력을 전달합니다. 프린트에 의해서도 화면의 결과를 출력하지 않고 정해져 있는 정답과 비교합니다. 여기에서는 3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즉,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제출했더니 서로 다른 입력으로 프로그램이 3번 실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부러 잘못된 코드를 작성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2번) 테스트 케이스는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2번 테스트 케이스의 정답이 우연히 12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번 케이스의 입력은 4와 8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진 않지만요. 하지만 1번과 3번 케이스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했는데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무조건 12를 출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 1번과 3번의 정답은 12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답을 제출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에듀는 프린트에 의한 출력을 미리 정해진 정답과 비교하므로 기대된 것과 다른 출력이 들어있으면 오답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두 수의 합은 이라는 문자열도 함께 출력되도록 바꾸어 보겠습니다. 실행을 누르면 이 프로그램은 두 수의 합을 구하는 기능으로 동작합니다. 보시다시피 4와 7을 입력하니 그 합인 11이 출력됩니다. 두 수의 합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잘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출을 누르면 모든 케이스에 대하여 오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정답은 두 수의 합만을 나오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두 수의 합은 이라는 글씨는 나오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실습 시간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서 코드를 제출하고 연습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컴퓨터에서 입력이란 무엇이며 파이썬에서 인풋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입력 기능과 지난 시간에 다룬 출력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실습 시간에 풀어야 하는 연습 문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연습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습 시간에 주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름 에듀에 의하여 자동으로 채점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적 평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어떻게 입력하고 그것을 구름 에듀에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입출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셨나요? 또한 실습 강의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셨겠죠? 이제 우리는 한 주를 통해서 파이썬의 입출력 기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해보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나 할까요?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을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